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어를 중심으로 해서 공자의 윤리사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공자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 은, 주 기억나시죠? 중국의 상고 시대를 말하는데요. 흔히 3대라고 합니다. 하, 은, 주. 이러한 3대의 문화와 사상을 종합하고 체계화해서 오늘날 불려지는 유교 사상으로 탄생시킨 사람이 바로 공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공자는 여기서도 이제 주나라 말기의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가 춘추 시대라고 불리는 거죠. 이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요,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혼란기였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혼란기를 종식시키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종식시키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울 수 있을까? 이 점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는 당시의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진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도덕적인 타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인간다움을 의미하는 뭐가 필요하다? 인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인은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 근데 어떤 사랑이라고 했죠? 차별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존비, 친소. 구분을 해서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외형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예라고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자, 인을 통해서 결국 뭐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올바른 사회를 이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실천 방법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효화제 그리고 충과 서 이렇게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효, 제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이고, 제라는 것은 형제, 자매 간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충과 서는 뭐였죠? 그렇죠. 충이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수기가 당연히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서는 그렇죠. 한자도 그대로 같을 여의 마음 심자였으니까 내 마음과 같이 타인을 뭐하라?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지사지 이런 개념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치인,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자, 효제 충서와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공자가 생각한 이는 실천이 부모와 형제에게서 출발하여 충서라는 타인으로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 간에 우애 있고 또 서로 공경하는 것이 바로 인의 실천하는 근간이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도덕 실천을 확대하면은 사회 전체의 질서도 바로 잡힐 수 있다라는 그런 그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효제라는 것은 결국 인의 기본적인 덕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인을 실천하는 덕목으로 이제 충소로 나아간다라고 했죠. 충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조금의 속임이나 꾸밈도 없이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한 그런 의미이고요. 서는 나를 미루어서 다른 사람을 처지를 헤아리고 배려한다는 의미에서의 어떤 역지사지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충서를 바탕으로 공자가 했던 이런 말 기억나죠?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면은 먼저 남을 이루게 하라라는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치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자는 각자가 자신의 직책에 맞는 역할을 다하는 질서 있고 안정된 사회를 희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명사상이라는 개념을 배웠었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그 다음에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그래서 이름, 신분, 지위, 위치에 걸맞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정명사상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덕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임금이 임금답기 위해서는 어떠한 통치를 해야 되느냐? 바로 덕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치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군자다움 인격을 닦은 다음에 덕을 쌓아서 다른 사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숙이 아닌이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린 다음에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덕치입니다. 자, 그래서 공자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 성인과 군자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적 사회로서 어떤 대동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동사회의 통치자는 어떠하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어떤 재화의 적음보다 분배가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며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그 사회가 바로 이상적 사회이고 그 사회의 이름이 뭐다? 대동사회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동사회의 특징은 만민의 신분적인 평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화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고르지 않음을 걱정하는 경제적인 관점, 그리고 덕으로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륜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 가치가 이 대동사회에서는 실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경제적인 관점입니다. 경제적인 관점. 나중에 이제 맹자와 관련했을 때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자, 대동사회에서 임금이죠. 임금은 어떻게 된다? 재화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말인즉슨 경제의 어떤 효율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뭘 더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공평한 분배, 그러니까 평등이죠. 평등, 공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대동사회에서는. 이 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공자의 어떤 정치론까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인의 이야기, 정치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이제 나중에 후대 이제 맹자나 순자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3학년 때 공부를 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앞서 우리가 공자의 인을 차별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묵가라는 사람은 공자의 이 차별적인 사랑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존비 친소 따지는 거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차별적인 사랑, 차별이 없는 공평한 사랑을 강조했다는 면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직업윤리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정명사상에서 읽었죠. 공군신신 부부자자,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공자의 정명사상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직업윤리적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천 방법으로서의 어떤 근간이 되는 효제 관련했을 때 효의 시작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효의 마지막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입신양명이었죠. 그 다음에 죽음과 관련했을 때, 공자가 죽음과 관련했을 때는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공자는 죽음보다는 어디에 더 관심을 뒀다? 그가 살던 시대가 너무 혼란했기 때문에 현세의 도덕적 삶, 이것도 해결을 못하는데 죽음을 지금 논해서 뭐 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현세의 도덕적 삶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동사회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재화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고르지 않음을 걱정하라고 하면서
어떤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이 공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어서 맹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과 항심이었습니다. 이게 또 오타가 났네요. 항심. 자, 항산이라는 것은 재화의 풍족함을 얘기하는 거고, 항심이라는 것은 일정한 마음입니다. 뭐에 대한 일정한 마음일까요? 그렇죠. 임금에 대한 일정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도덕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인과 군자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은 항산이 없어도, 재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라와 임금과 국가에 대한 일정한 마음을 가져가지만, 이제 그러하지 못한 일반 소인들, 일반 평민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항산이 있어야지만 항심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은 뭘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백성들이 항산을 가질 수 있게끔, 항산을 보유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임금이 그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얘기 들었던 역성혁명의 어떤 필요성을 언급을 한다라는 거죠, 맹자는. 그래서 대동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재화의 이야기가 맹자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차원이 다르게, 시각이 다르게, 관점이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런 차이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추후에 3학년 올라가서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공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